저희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거를 어디까지 몰고 가야 돼야 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이거 시작한 거니까 저희 정체성 찾는데 이 성씨를 통해 가지고 저희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쪽으로 이제 오늘이 셋째 시간이죠. 진주강씨입니다. 진주강씨 조형물이 뿌리공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조각 설명이요. 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봉황이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양날개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저희들 이게 양날개가 참 재밌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날개가 5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5개가 여기 있는 별이 5개 있죠. 이게 별 5개가 오송이 대원수임을 부각했다는 얘기인데, 대원수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시조가 강희식 장군이거든요. 강희식 장군이 병마도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참모장이라는 얘기지. 그 벼슬이 그래서 요거를 부각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가운데는 진주강씨 연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왜 진주강씨 이렇게 강조하느냐, 아마 이번 시간 끝나실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조가 강희식 장군이거든요. 강희식 씨는 병마도원수예요. 그럼 저희들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수나라 문제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저희 나라를 침략을 했죠. 그게 고구려 영향만 때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물리쳤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총지휘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 이분이라고요. 이분이 육군에서는 을지문덕, 해군에서는 왕제 건무로 하여금 강희식 장군이 휘하죠. 그래서 임유관이나 살수대첩에서 그 대군을 물리친 그 공이 있는 분을 시조로 삼은 거예요. 그분 성씨가 뭐라고요? 강씨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주강씨의 근본을 이루었는데, 중시조는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이 잘하시는. 그랬을 때 5대 문파가 있는데 강감찬 장군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5대 문파를 말하자면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중시조조로 잡아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고려를 이제 넘어오는 거요. 그런데 대부분 성씨들이 신라 계열이나 백제 계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진주강씨만은 고구려 이쪽이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중시조를 했는데 저희들 원시조를 찾아가 보자 그거야. 이제 원시조는 염제 신농씨라. 그러면 천왕, 지왕, 인왕 할 때 3왕이 있었는데 중국 역사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염제 신농씨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염제는 동이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염자가 불꽃염자죠. 불꽃염자니까 불의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을 사용할 줄 알았네, 이 뜻이라고. 그러면 최초로 불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신이요, 그 다음에 신농이라고 했으니까 농업의 신이네. 그러면 불의 신도 되고 농업의 신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농경족이라는 얘기를. 그랬을 때 염제는 강씨 부족 지도자의 존칭이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희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염제 그럼 한 사람이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9대의 염제가 있었어요. 저 백도백과라고 하는 그 책하고 저희 사략에서 나오는 고하고는 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530년간 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제의 제위 기간이 몇 대라고요? 9대요. 9대 염제 그랬잖아요.
530년간 존속이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염제 신농시 이 국가인데, 염제 신농시 그 출생지가 강수요. 그래서 강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인데 활동하던 지역이 황하강이나 강수 일대. 우리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하나가 여기 들어가죠. 그게 강유역이라, 강수도. 근데 중요한 건 도읍을 진 땅에서 제일 처음에 진 땅에 도읍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곡부로 옮겼다 그거야. 산동 지역이 저희 이제 백제 문화권에 있던 그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문화권에 있던 지역이거든. 산동 지역이요. 그러면 염제 신동시라고 할 때 이 호가 신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동이족 중에서 이 강씨는 현존하는 성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그 역사가 원시절을 찾아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염제 신농시로 올라간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 어떤 옥편을 저희 나라에서 발행되는 어떤 옥편을 찾든지 첫 번째 후음이 어떻게 나와요? 오랑캐 있잖아. 이거 가지고요 민중서름이라든지 이 출판사에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제일 첫 번 나오는 게 오랑캐냐고. 제가 그렇게 한동안은 전화 좀 제법 했었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졌느냐? 그 사람들 역사관이 없어. 그럼 중국에서 입장에서 봐서는 동쪽에 있는 동이, 오랑캐이, 서쪽에 있는 서융, 오랑캐용, 남쪽에 있는 오랑캐만, 북쪽에 있는 오랑캐족. 그러면 화족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 사방에 있는 국가들이 다 뭐요? 다 오랑캐요. 그런데 이 글자가 큰데 플러스 활궁이요. 그럼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은 동이족이요. 그래서 지금도 양궁이 세계 최고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오랑캐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내가 오랑캐요? 내가 오랑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이가 오랑캐지.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쓰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큰 활을 잘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잊자요. 그러면은 큰 활을 잘 써서 이게 지역을 평정을 했어.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평평해졌어. 왜 평평할리? 온화할리는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 국궁 있죠? 이게 국궁을 쏘는 그 정자가 있어. 그 정자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관덕정이요. 관하면 무슨 관자요? 예. 덕은요? 덕덕자요. 그러면 그 사람 활 쏘는 것만 보더라도 저 사람 덕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을 제대로 쏘는 사람의 마음은 덕이 있어. 덕이 있는 사람은 온화해. 그러면 이런 덕 있는 사람이 뭐 마음에 거스릴 것이 뭐가 있어. 그럼 떳떳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려나요? 좋잖아요. 이런 좋은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오랑캐냐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의 상고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당군 신화 있잖아요.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가 웅족하고 고뭉자, 범어자에서 호족이라.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곰은 참았다 그러죠. 그래서 100일 동안 참고 그 웅족의 후손 중에 소전의 자가 있었어요. 소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이 이게 신농시라. 그러면은 여기 환단고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옹시지 소분왈하면 웅시지 이거 고문자죠. 웅족에서 나눌 뿐 갈라져 나왔다 그거예요. 이 나중에 호족은 물리치고 웅족하고 환족하고 같이 배달국을 건립을 했거든.
그래서 신시에서, 그래서 웅시족에서 갈려져 나오는 바의 그 후손 중에서 소전이 있었다는 얘기지. 소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소전의 아들 신농이 있었다는 요 부분이 있다고요. 아, 그러면 결국 신농 씨가 화농청랑 그쪽 계열이네. 그러면은 작은 얘기예요? 큰 얘기예요? 큰 얘기. 엄청나게 큰 얘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사략 부분에서 한번 발췌 한번 해보자고요. 사략 18사략 중에서 염제 신농 씨 부분이 있어. 염제 신농 씨는 강성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염제 신농 씨가 진주강 씨의 본원을 이룬 거죠?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인신우수라 그래서 사람 몸에 소의 머리네. 사람 몸에 소의 머리, 이거 괴물이죠. 그러면 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소의 뿔을 머리 장식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보자고요. 이게 농업이니까 농사에는 무엇이 활용돼요? 소가 활용돼요. 그러니까 인신우수라는 얘기는 기운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런 정상을 가진 건 아닐 테죠. 이을 게 이어서 무엇을 이었는가 하니 풍성을 이어서 섰다, 세워졌다, 즉위하였다,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주역에서 오선풍 있잖아요. 그 풍은 풍목이라. 그러면 상생에서 목 다음에는 뭐예요? 아, 목 다음에는 목생화잖아요. 풍성을 이어서 즉위하여 화덕으로. 그러면 목에서 화로 간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순리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지. 순리로 이어받아서 왕이 되어서 화덕으로, 여기선 동사예요. 자, 임금왕 하지만 임금 노릇을 하다라는 동사거든. 그래서 화덕으로 임금 노릇을 하였다, 임금이 되었다, 그 얘기지. 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거요. 비로소시 가르칠교, 이게 박갈경. 처음으로 비로소 박가는 법을 가르쳤어.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겠죠. 자, 박가는 법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농사니까 박가는 법 맞겠죠? 그 다음에 맛볼상, 백초고라면 100가지 풀이 아니라 온갖 풀. 맛볼상, 온가지 풀을 맛을 보아서 비로소 유 있게 하였다. 여기서는 동사로 병 고칠 의, 병을 고치는 약을 있게 하시고 도업하였다. 어디에? 진 땅에 도업하고 나더니 그 후에 옮길사 곡부로 옮겼다. 그럼 곡부로 천도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곡부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곡부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산동 지역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염제 신농은 강성이요, 동이족이라는 얘기거든. 강성의 농사의 신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의약 그랬으니까 의학의 시조요. 이게 곡부에 자리 잡았네. 이 곡부요. 이게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단은 재단이니까 농사와 우리 선조를 기리는 농사와 관계되는 그런 선조가 있었는데 그분을 기리는 재단이네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농단이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위치는 건 서울 동대문구에 있어. 여기서 주신을 누구로 하는고 하니 신농씨, 염제 신농씨죠. 예, 후직이라고 하는 분인데 후직은 주나라 왕실의 손조가 되는 분이요. 그럼 주나라는 문왕하고 무왕의 그 손조가 되는 분이요. 여기서 직자가 기장인데 매기장직이요. 그 다음에 농사의 신직자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계되는 분이라. 이 두 분을 제사 지내는 재단이라는 얘기들. 이게 선농단이 있어. 그러면은 주나라 왕신이니까 다 이게 동이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사를 지내. 이분들을 기려서 이게 조선시대 나라에서 풍년을 기원해서 제사 지내 재단인데 이때 소와 돼지를 잡아서 제사 지낼 때요. 절에서도 돼지 통째로 잡습니다. 그럴 때 제물로 바쳐. 그러면 잡은 후에 그것을
큰 솥에, 큰 가마솥에 넣고 탕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밥을 넣어 말아 먹었는데, 이게 선농제를 지낼 때 선농탕을 끓여 먹었어. 이 선농탕이 뭐가 됐다고요? 설렁탕이 된 거라. 그래서 이런 음식 한 가지도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구나. 이게 기원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 강태공, 태공망 여상 아니면 강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강태공과 주문왕과 무왕의 관계를 저희들이 이 실과 바늘의 관계라,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요. 요 관계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 우리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은주 3대, 하상주 3대. 이걸 가지고 중국의 큰 역사 중에서 이제 하은주 3대가 있었는데, 상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음나라라고 하대요. 그래, 이 나라의 왕통은 동이족이라. 이게 왜 동이족인 거 아니? 이게 시조인 설이 있거든요. 설이 어머니가 제비아를 삼키고 이게 설을 낳았다. 그러면 이것은 난생설화죠. 난생설화는 전형적인 동이족의 이게 탄생설화라고요. 박역거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 동이족 탄생설화라고요, 이게. 그랬을 때 주문왕과 무왕을 보자고요. 시조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주문왕과 무왕은 여전히 동이족 출신이요. 그랬을 때 강태공을 산동반도 지역의 제나라 제후로 책봉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중국에 큰 이게 천자국이 있어요. 천자가 나라를 다 자기 혼자는 너무 넓어서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이 지역은 네가 가서 다스려라, 이 지역은 네가 가서 다스리고. 그랬을 때 문왕이라고 하는 이 분은 이 서쪽 지역에 백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던 분이요. 그러면 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공후백자남이 있어요. 다시 공후백자남. 저희들 쉽게 공작, 후작, 백작, 차작, 남작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은 왕하고 같이 칭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왕공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제후할 때 보통 이 후를 써서, 이 후를 쓰거나 공을 쓰면은 이게 다 공후백자남이라는 얘기인데, 여거는 사방이 100리를 차지할 수 있는 땅, 여기는 사방에 한 50리뿐이 안 되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의 장이라고. 그랬을 때 이분 이름이 뭐였었는가 하니 창이라. 그랬을 때 이때 천자국의 왕이 누군가 하니 이 주왕이라고 하는 저 폭군의 대표적으로 거림금, 주임금 그러죠? 거랑, 주왕, 그래서 걸주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그 대표적인 왕이라, 그래 폭군이요. 그런데 이 서백창은 엄청나게 인품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이 폭정을 휘둘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나라 그 제후들이, 아유 이게 서백창이 제발 좀 천자국의 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이 굉장히 있었던 거라. 그러면 벌써 주왕은 신망을 잃었고, 이 중국 천하의 3분의 2가 되는 많은 지도자들이 공후백자놈들이지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다고요? 서백창이. 그래서 나중에 아들 무왕이 나라를 세우고 주나라를 건국을 한 거라. 그래서 이때는 왕이 안 됐는데 왕에 등극하자마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문왕으로 추존을 한 거요. 그래서 문왕이지 원래 있을 때는 왕의 지위가 아니었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벌써 문왕 때 나라를 통일할 기반을 마련한 것은 누구라고요? 문왕이라. 그런데 문왕이 제발 꿈에서라도 현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서백창이 위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신하들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낚시하는 노인네를 발견한 거거든. 그런데 그 기운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발탁한 것이 누구라고요? 강태공이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이게 재상이 돼가지고 그 주임금을 말하자면 몰아냈는데 그 1등 공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강태공이라. 그래서 그때 역성명령을 해가지고 무왕이 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주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1등 공신이요. 누가 1등 공신? 강태공이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요짝의 제후로 이 산동반도 지역에 제나라를 제후로 보내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봉건제도거든. 봉건제도가 비로소 이때 나온 거예요. 그게 봉할봉. 그리고 임금으로 딱 세워졌어. 그래서 여기 산동반도 지역에 제나라를 건국을 해준 거라고요. 이게 주문왕과 무왕과 강태공의 관계라고. 그러면 산동반도 지역이 동이족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 그러면은 여기 출신이 누군가 하니 강태공이라. 그러면은 논공 행상을 할 때 가장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저 제후로 봉해줬는데 하필이면 산동 지역이냐 그거요. 왜냐? 무엇을 잘 알아요?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인망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주왕실에 반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융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이족 출신의 강태공이 주왕실의 비협조적인 동이족을 다스릴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겠지. 이것이 주문왕과 무왕하고 강태공의 역학관계입니다. 주나라의 1등 개국공신인데 강태공이 하나라 상나라 그랬죠. 이게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돼요. 은나라의 끝임금 이게 폭군이 누구였다 그랬죠? 주왕이요. 그 주왕할 때 아까 이게 이 주자를 써요. 이게 어떤 짐승을 몰고 다닐 때 끌고 다니는 끈이라.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이 들어간 것은 생전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후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이니까 저 혼자 안 쓰지. 그래서 주를 물리치고 이게 어떤 나라를 세웠는가 하니 주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얻어서 여에 봉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여시성이요. 그래서 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시성들이 결국은 보면은 강시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한 줄기야, 뿌리가. 그렇게 이제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태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자가 무슨 망자요? 예, 이게 발월망자나. 주문왕이 그랬어. 그런데 주문왕이 이게 원래 왕의 칭호를 살아생전에는 못 받았다 그랬죠? 이게 서백이라 그랬어. 그 이름이 창이라 그랬어. 그게 꿈에서도 바라던 인물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태공망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후에 봉해져서 제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동성을 기반으로 이게 역사로는 이게 72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런 남자하고 살을 하면 안 도망가는 여자 있을라나? 아니, 벼슬은 하지 않고 아내가 지은 농사 마당에 곡식을 펴놔서 비가 와도 그게 다 졌는데도 방 안에서만 글만 읽으면 그 남편으로서 쓸모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위수 강가에서 낚시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 서백창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돼서 재상이 됐어. 그래서 나라를 건국했죠. 그러면 저 세상을 낚았으니까 그런 큰 월척이 어디 있을라나? 그런 월척 한번 나이 들어서 한번 낚아볼만 하다. 서백창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주문학이 된 거예요. 이게 강태공 사당이야. 매년 9월 12일이면은 이 산동성 제나라 문화축제가 이때 열려. 그게 치박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치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열리는데, 저희 이런 역사를 알고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면 감회가 새롭겠죠. 아, 그냥 강태공 사당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강태공 사당 저분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강태공의 후손과 강시에서 분파된 성씨가 대거 참여를 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강시성에서 파생된 성씨가 몇 개나 있다고요? 102개. 엄청난 거라고요. 그러면 여씨를 필두로 해서 노씨, 제 최씨도 마찬가지예요. 저 최씨, 이 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씨 중에서 이 구씨도 있지만 대구할 때 언덕구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런 정씨, 장씨, 지금은 저희 시씨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시씨도 있어요. 102개의 그 성씨가 이게 분화된 거라고. 혹시 저희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아,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 노씨라.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 여기 가서 참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했어요. 왜? 자기 뿌리니까. 그게 무슨 여행관이, 이 일본인 이 천황가에서 비밀리에 어디를 방문하는 관이 백제 문영왕릉. 그게 자기 뿌리를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진주광씨는 모든 성씨의 원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염제신농씨로서부터. 그럼 염제신농씨가 신석기 시대요. 신석기 시대인데 황하 중하류나 위수 그쪽 지역에서 산동반도 지역이나 황하 중하류까지 지는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성씨를 기미, 박채, 정시성 뭐 이렇게 차례로 풀어갈 때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예, 계속해서 나옵니다.